자, 이제 또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료를 많이 뽑아오셨는데 눈에 띄는 자료는 저기 이제 BTS 사진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들어보고 오늘 일발장전 내용은 앞서 김영 매니저의 내용하고 좀 중첩되긴 합니다. 새로운 기록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 기록이라는 것은 어차피 깨지거나 경신이 되게 있기 때문에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내용도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관련 기업들도 좀 엮어봐야 되겠고. 새로운 기록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아시는 다우 3만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은 성스러운 숫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1분 만에 사라졌다 그랬죠. 1분 브리핑하고 그냥 쓱 빠지셨어요. 뭐 정권 이양을 이제 발휘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테슬라 시가총액이 이제 555조 원, 우리 원화로 쳤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비싸죠. 네. 근데 3분기에 한 20만 대 가까이 팔았으니까 계속 그런 수치가 늘어난다면은 이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당위성도 있겠습니다. 또 뭐 레포트들도 계속 격상되고 있고 뭐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뭐 갈 때까지 또 가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11월 달 들어서 제가 세봤더니 단 이틀 빼놓고 이틀 조정받고는 매일 올랐더라고요. 거의 매일. 2620포인트 어디까지 살 거냐. 외국인들은 보통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삽니다. 멈추지 않아요. 오늘도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살 것 같고, 산다면 주가는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떨어지지는 않겠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요즘 또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사상 최고치가 2017년도 12월 달인가요?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19,700달러 선이었던데 지금 2만 달러 다 바짝 또 근접하고 있습니다. 19,000달러 돌파했는데 2만 보면은 또 뉴스 크게 나오겠죠. 비트코인 2만 달러 찍었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인식을 하겠죠. 실제 뭐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하긴 한데 그런 돈이 풀리고 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가는 거죠. 마지막 뉴스는 저희가 이제 제일 주목했던 어제 미리 예고해드렸던 BTS 그래미 노미네이트, 한국 대중음악은 최초라고 하니까 호재죠. 대단한 호재고.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뭐 앞에 다 빼고 비트코인 빼고 BTS 가죠. BTS.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그 그래미 베스트 팝 듀오 올 그룹 퍼포먼스 이제 그 노미네이트가 됐고요. 사실 이제 뭐 그래미가 이제 보통 그 본상 4개의 본상과 이제 그 부문상으로 나눠지는데 네. 이제 그 BTS가 노미네이트된 부분은 이제 부문상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도에 생겼는데 뭐 사실 뭐 오래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팝 분야에서는 그 이제 듀오나 또는 이제 그룹에서 이제 그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에 이제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은 것하고 비교를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제 이 그래미라는 그 상의 가치가 이제 그 이런 그 대중음악계에서는 그 아카데미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중심이긴 합니다만 아카데미상도 마찬가지로 미국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이 기존의 무슨 뭐 MTV 뮤직 어워드라든가 이런 것과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미는 철저하게 음악성 쪽에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뭐 댄스 그룹이라든가 좀 이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음악성이 없으면은 그 후보로 선정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성만은 좀 힘들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비틀즈 같은 경우도 그래미상에 선정된 경우들이 손이 꼽을 정도거든요. 후보로 선정된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이 그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러니까 뭐 평론가들이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상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음악성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굉장히 그렇죠.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시대의 어떤 가장 좀 이제 그런 권위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좀 선정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바닥 짚고 좀 이제 올라오는 듯한 느낌. 최근에 주가 흐름을 그렇죠.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네. 이 방탄소년단을 얘기하는 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이제 계속 오늘 뭐 관련주도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 전 이제 뭐 빅히트는 사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그
이제 그 MSCI, 네. 예, 거기 또 이제 편입 지금 이슈가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 지금 좀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관련주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적이 없지만은 JYP 네. 이런 쪽에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 무엇보다도 이제 YG 같은 경우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제 역시 블랙핑크의 덕이 컸고요. 블랙핑크 지금 앨범이 한 110만 장 정도 팔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BTS에 비했을 때, 자,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남자 아이돌하고 여자 아이돌의 그 어떤 이 앨범 판매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남자 아이돌의 앨범 판매량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아이돌들의 주 그 어떤 그 이제 수익원은 예를 들면은 뭐 음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수익 비중이 큽니다. 왜냐하면 팬덤이 아무래도 이 규모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아이돌이 조금 더 이런 수익 면에서는 그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랙핑크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렸다는 부분은 과거에 이제 소녀시대 이후로는 거의 지금 가장 좀 그 이런 그 수익 면에서는 네.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그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YG 같은 경우는 트레저 요번에 이제 새로 내놓은 그 보이그룹 네. 트레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익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 YG의 어떤 실적 그 호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YG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눈여겨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JYP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네. 일본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일본 로컬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니쥬라는 그룹이 이제 정식 데뷔를 했는데 되게 그 흥미로운 게 일본은 연말에 12월 31일 날 홍백 가합전이라는 합니다. 이제 NHK에서 이제 매년 하는 많이 건데.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창 시청률 높을 때는 70%가 넘었거든요. 이게 시청률이.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이 한 40%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네. 40%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연말에. 이걸 보면서 뭐 이제 연말을 보내는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홍백가합전 사상 최초로 데뷔 이래 가장 최단 기간에 홍백가합전에 출전을 해요. 이번에 니쥬라는 그룹이 네. JYP에. 이건 굉장히 그 기록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기록인데 그만큼 이제 그 기대감이 크다는 부분이고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JYP가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JYP의 니즈를 비롯해서 이제 중국의 보이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이 아티스트들의 로컬화 네. 그러니까 꼭 한국이 아니래도 딴 데 가서 돈을 벌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좀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JYP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를 좀 거기다 두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다음 달에 MSCI 이슈도 있고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좀 나왔다는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닌가. 뭐 다른 부분들 뭐 향후에도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안정이 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몇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신 분들은 저게 자화전자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뭐 미국의 3대 음악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번에 이제 그래미까지.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1월 31일 날 시상식 발표가 있는데 수상하게 되면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상당히 상징성은 있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엿보인다 이 부분이고 일단 오늘 아침에 뭐 외신들도 극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뤄봤고 BTS의 또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지지부진했는데 말씀하신 오보행 이슈 잠재적인 매물들 그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 이거는 뭐 항상 유동적인 거니까 이제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왕이 부장이 방한하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이제 한류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은 제일 피해 업종이 공연 컨텐츠 문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복합적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도 꼈고 자화전자는 이제 테슬라로 묶은 거예요. 사실 테슬라로. 그렇죠. 자화전자가 이제 언뜻 아시는 분들은 카메라 오토포커싱 액추에이터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PTC 히터라고 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쓰이는
핵심적인 PTC부터도 네. 상당히 잘합니다. 이 매출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제 쭉 내용 보면 테슬라 레코드 하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화전자를 넣은 거니 자화전자가 BTS하고 관련 있는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네. 저도 이제 첨삭을 조금 해드리면 지금 차장님께서 저희 깜짝 놀란 게 뭐 엔터주들을 정말 이동근 차장님은 문화평론가세요. 아우, 진짜 뭐 그냥 빠삭하게 놔두시면 지금 뭐 그 혼자서 걸그룹, 걸그룹 분석하는데 한 네. 30분 나올 겁니다.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엔터 기업들도 어찌 보면은 백신의 수혜주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인적 교류가 이제 좀 늘어나고 해외 공연도 이제 좀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이제 지금 그래도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를 보면 거의 역사적인 지금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새로운 수익원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고 있는데 그동안에 원래 이제 잘하던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해외 어떤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 뭐 수익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중국 쪽에 큰 뭐 그런 이슈는 없지만 뭐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뭐 중국 쪽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또 왕이 외교부장이 오늘 방한해가지고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할 것 같고 지금 뭐 만나다는 사람들도 지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화장품이라든지 엔터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봐도 이제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한 그런 이제 시점이 아닌가라고 조금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뭐 오늘 요 세 종목 중에 이제 선택을 한다면 자화전자를 이제 좀 선택을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PTC 히터라는 게 결국에는 뭐 하루아침에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자화전자가 카메라 모듈 기업들 보통 우리 IT 기업들이 굉장히 오래 준비했어요. 네. 유니테스트라는 기업도 갑자기 이제 페브로스카이트라고 하는 태양광 소재를 뭐 개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거의 한 5년 동안의 인력도 정말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영입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한 결과 이제 양산을 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는 거거든요. 자화전도 마찬가지고 몇 년 동안 수년간의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이제 사업이 이제 수익성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사업을 이제 조금 펼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정말 잘 설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모든 차량에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가 됐던 뭐 친환경 차량에는 모두 다 PTC 히터가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도에는 매출이 이제 뭐 초도 물량 감안하면은 거의 한 600억 정도 이상 PTC 히터에서 이제 매출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화전자 이제 더 이상 카메라 모듈 관련된 수혜주가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이제 부품주로 좀 보셔야 된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또 신흥 SEC 또 부품주 말씀드렸으니까 맥락이 좀 비슷한 기업으로 자화전자를 하이라이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 순서가 되면은 이 기업이 뭔가 근거가 있는 기업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네. 뭐 주가가 당장 뭐 오늘 내일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조금 차분히 이제 기업 내용이 있고 내공이 있다면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뭐 그 밖에 이제 김현 매니저는 보내드려야 되니까 정리 멘트.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네. 오늘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말씀드려보면 아무래도 우리 또 코스닥 시장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약간 지금 좀 상대적인 박탈감, 네, 소외감이 소외감. 분명히 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 코스닥 시장도 뭐 코스피랑 같이 조금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주면 좀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어저께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시장은 뭐 여전히 공격적으로 좀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도 꽤나 강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네. 기관들의 매물을 뭐 외국인들이 거의 다 받아내면서 1,400억 이상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매수를 조금 가담을 좀 해줬기 때문에 매물 저항을 이제 조금 딛고 일어서면서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한 단계 조금 도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은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올리는 권고의 방송이 없어서 오늘 시장 잘 대응을 하시고 내일 또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미국의 이제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 11월 달에 20%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국내도 뭐 개별주들 순환 구조 네. 여기도 아마 뭐 주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현 매니저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프닝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